네. 춘추 자격증 시대에 발음이 막 꼬입니다. 네. 춘추 자격증 시대 전기, 실기, 단답형 정리 26 번째 시간, 개폐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개폐기가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어요, 지난 시간에. 근데 더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세 번째를 부득이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개폐기 종류 어느 정도 비교하는 거거든요. 네.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적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퓨즈, 차단기, 그리고 개폐기, 단로기, 전자접촉기 이렇게 5가지를 놓고 쭉 봤을 때 얘네들의 특성들을 쭉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회로 분리가 되는데 무부하 때, 그러니까 전류가 제로일 때죠.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을 때, 이때 회로 분리 가능하냐? 네, 다 가능합니다. 이건 뭐 무엇이든 그렇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. 회로가 연결돼서 부하가 있을 때, 그때에 회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냐? 퓨즈는 안 되죠. 퓨즈는 안 되고, 왜 안 나오지? 퓨즈는 안 되고요. 차단기 되나요? 차단기 되죠. 돼서 차단도 시키잖아요, 지가. 그죠? 개폐기는요? 개폐기. 네, 개폐기도 됩니다. 스위치 일종이기 때문에. 자,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. 달로기는 안 된다는 거.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. 네. 달로기는 왜 안 되죠?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기가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달로기를 하는 거예요. 달로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차단기만 딱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작업하다가 누가 차단기 확 올려버리면 이거 작업자 큰일 나죠. 그래서 차단기에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올리더라도 작업 중인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달로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달로기는 부하 시에 회로 차단 분리를 못 합니다. 전자접촉기 가능합니다. 전자접촉기 뭐냐면요. 전자적인 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올리는 스위치가 아니라 전자적인 신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트립 코일처럼 TC가 이렇게 쭉 마그네틱으로 돼 있다가 얘가 철커덕하고 붙으면 온이 되는 거고 철커덕하고 떨어지면 오프가 되는 그런 겁니다. 자, 사고 차단 능력으로 봅니다. 사고 차단. 퓨즈는 과부하 걸릴 때 된다고 했어요? 안 된다고 했어요? 퓨즈. 퓨즈 과부하 걸릴 때. 안 되죠? 과부하 때마다 떨어져 버리면 얘 허구한 날 퓨즈 바꿔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견디는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.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. 단락 해야죠. 퓨즈인데. 퓨즈가 단락이 안 되면 큰일 나죠. 네. 자, 단락 전류 들어왔을 때 팍 끊어집니다. 네. 차단기는요. 차단기는 과부하 걸려도 턱턱 떨어져요. 단락돼도 떨어져요. 그죠? 그게 차단기 원리죠. 네. 개폐기는요. 네. 개폐기는 과부하 때 차단은 됩니다만 단락에 대한 거는 얘가 따로 하는 게 없어요. 개폐기는. 단로기는 아예 안 되는 거죠. 이거 그냥 진짜 선 연결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. 전자접촉기 마찬가지입니다. 전자접촉기 단로기를 갖다가 전자적으로 했을 뿐이지 부하 뭐 저기 있네요. 근데 전자적으로 했을 뿐이지 사고 차단용이 아니에요. 그래서 다 안 됩니다.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단로기가 부하 때 안 된다는 거. 퓨즈가 과부하 때마다 끊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. 그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문제도 편해요. 네, 시간을 위해서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. 네, 얼른 만들었습니다. 네. 자, 차단기 퓨즈 단로기 개폐기에 대해서 정상 전류일 때랑 이상 전류일 때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차단기는요, 정상 전류일 때 당연히 전기가 통하죠. 통전이 되죠. 그때 열어도 돼요? 열어도 됩니다. 그때 닫아도 돼요? 닫아도 됩니다. 닫는 게 붙는 거죠. 전기가 통하는 거죠. 여는 게 걔가 오픈이고 얘가 떨어지는 거죠. 끊어지는 거죠. 우리는 오픈하면 보통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 생각하는데 반대예요. 여는 게
우리 쇼트 하면은 달라 붙는다는 뜻이고요. 폐인 거예요. 네. 조금 그거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반대 개념이니까. 네. 자, 이상전류는요. 차단기. 이상전류 때 통전 되긴 하죠. 네. 이상전류 차단시키나요? 얘가? 아, 개폐가 아니네요. 지금 보니까. 투입하고 차단으로 돼 있네요, 여기가. 투입, 차단. 이상전류 차단시키나요, 차단기? 당연하죠. 차단기니까. 네. 투입도 가능해요? 가능합니다. 예,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. 예, 그걸 넘어서면은 차단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기 전류가 우리 그거보다 조금 높잖아요. 일반적인 그 우리 과전류, 과부하 이런 거보다 조금 높게 돼 있잖아요. 걔가 넘어가면 예, 투입이 그 전까지 투입은 되는데 이상 전류 생겨도 투입은 되는데 과부하까지도 예, 통전은 될 수 있고 투입은 될 수 있어요. 퓨즈는요? 퓨즈. 통전 정산 전류일 때 통전 되죠. 예. 퓨즈란 애는 개도 안 되고 폐도 안 되고 오픈도 안 되고 붙이는 거 안 돼요. 오픈하면 얘 끊는다는 얘기잖아요, 퓨즈를. 그죠? 예,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면 새로 바꿔야 돼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개가 없기 때문에 폐도 없는 거죠. 네, 열고 닫는 애가 아니니까. 예, 그 퓨즈의 특성 생각하시면 되고. 자, 이상전류일 때 차단이 되나요? 네, 차단이 되죠. 그러니까 차단되면 투입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. 새 걸로 바꿔야 되니까. 통전도 불가능. 새 걸로 바꿔야 되니까. 예. 퓨즈라는 애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. 자, 그 다음 달록이 볼게요. 달록이 정상 전류 때 통전 되죠. 네. 근데 개방은 때에 따라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, 네. 붙이는 거, 펜은 네. 아예 안 됩니다. 자, 정상 전류인데 개는 되냐? 예. 무부하거나 왜 우리 그때 했는데 무부하 예. 충전 전류일 때 기억나세요? 예. 변하지 않는 여자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, 무변 여자충. 예. 예,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벌레 예, 여자충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데 무변이래요. 예. 그 기억나죠? 네. 얘는 무부하 충전 시대하고 그리고 변압기 여자 전류 들어갈 때 그때 정상 전류 맞는데 가능은 하죠. 예, 그래서 세모를 친 겁니다. 여는 건 돼요, 안 돼요? 아니, 그 닫는 건 돼요, 안 돼요? 네. 안 되는 이유가 아크 발생 때문에. 네. 그래서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거 그때 문제가 따로 나왔죠? 그 두 가지. 그 두 가지 때문에 세모가 된 거예요. 자, 무변 여자충. 네. 단록입니다. 네. 자, 이상전류 보면은 통전은 되나요, 단록이? 네. 단록이 통전 되죠. 열지 않았으니까. 차단 되나요? 차단 기능 없어요. 뭐 투입하는 거 되나요? 안 돼요. 그런 거 없어요. 네. 얘는 뭐 차단해주거나 뭐 하는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. 그냥 우리가 그 수동으로 그냥 가서 그 요렇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여기 설명 너무 길구나. 이건 나중에 초록색에 설명할게요. 달록이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. 저런 게 차단이 될 리가 없겠구나. 그 딱 눈으로 봐도 알아요. 네. 자, 개폐기입니다. 개폐기. 우리 개폐기 뭐라고 했죠? 네, 스위치라고 했어요. 스위치를 한글로 굳이 개폐기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셔서 저 전등 키는데 스위치 키죠? 예, 그게 다 그냥 개폐기입니다. 물론 진짜 개폐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생겼습니다. 전력용이기 때문에. 자, 통전 되나요? 되죠. 개폐 되나요? 됩니다. 예, 다 됩니다. 그래서 스위치죠. 예,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개폐 안 되면 못 끈다는 소리잖아요. 예, 스위치는 다 끌 수 있습니다. 이상전류와도 끌 수 있나요? 끌 수 있어요. 차단 능력 있어요? 아까도 했는데 개폐기는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개폐기는 이상전류일 때 투입 세모예요. 왜 그러냐면 어떤 이상전류겠냐면 도립전류 있죠. 도립전류. 그러니까 우리 콘덴서 달리면 콘덴서 때문에 순간 딱 킬 때 쫙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그 전류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음향기기 처음 킬 때 팍 하고 소리 나거든요. 그게 도립전류 들어갈 때 확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처음 켤 때
켤 때 그런 전류가 들어간데 그때마다 계피기가 그냥 투입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되죠. 그죠? 그리고 좀 이상 전류에 가까워도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까지는 투입이 가능하죠. 그래서 계폐기도 세모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그러면 특징인데, 자, 차단기는 다 돼요.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의 단점을 다 한 번에 한 몸에 갖고 있는 장점으로 갖고 있는 거라 차단기는 다 돼요. 그래서 차단기가 제일 비싸요. 그죠? 퓨즈는 차단 전용이에요. 그러니까 나머지 다 안 돼. 열고 닫는 거 안 돼요. 퓨즈는 끝이에요. 여는 순간 끝이에요. 걔는 생명 다 한 거예요. 차단되는데 통전 투입될 리가 없어요. 그래서 퓨즈는 차단이 전용이라는 거. 정상적으로 당연히 통전돼야 되고 이때는 차단이 우선이라는 거. 퓨즈와 반대로 계폐기는 차단이 안 된다는 거. 그게 다른 점이고요. 단로기의 경우는 아까 특정한 경우 아니고서는 열고 닫는 거 정상 정률 때도 안 된다는 거. 왜? 아크 발생 때문에. 그죠? 얘 차단 능력 당연히 없고 투입도 안 되는 거고요. 원래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미세하게 있는 거죠. 달로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런 거 특징들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. 하여간 차단기는 무조건 다 된다. 그러니까 얘는 질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? 안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비워놨어요. 그래서 채우래요. 차단기는 문제 지운다 안 지운다? 안 지울 겁니다. 왜? 다 되니까.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한 거 지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돼요. 자, 다시입니다. 다시 돌아올게요. 요런 거, 요런 거, 요런 거. 그리고 다루기 차단 안 되는 거. 개폐기도 차단 안 되는 거. 하지만 퓨즈는 차단이 잘 되는 거. 하지만 얘는 다른 건 꽝이라는 거.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다음 것도 가로놓기 하는 것 중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다시예요. 또 다시인데, 자,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이거 또 했던 게 맞나 모르겠네.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.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.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대로예요. 그러니까 왜 우리 다루기 지금 뭐 안 되고, 퓨즈 뭐 안 되고, 차단기 뭔 다 되고,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굳이 이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. 이건 넘어갈게요. 다음 문제는요. 가스 절연 개폐 장치. 가스로 절연한 개폐 장치네요. 스위치죠? 개폐 들어가면 무조건 스위치예요. 개폐 장치. GIS라고 나오네요. 딱 느낌 오죠? 가스일 거고, 인설레이티드, 절연이니까 인설레이티드 거고, S는 스위치겠네요. 개폐니까. 딱 느낌 오는 영문. 장점 4가지. 요거 장점 4가지 쓰래요. 자, 1번. 소형화할 수 있다. 소형화 가능. 요거는 일단 다 쓰고 한꺼번에 얘기할게요. 2번은 밀폐성이 좋다는 거.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니까. 그래서 안전하죠. 세 번째는요. 오염물 영향이 적다. 오염물 영향이 적다.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. 안전도 올라간다. 그리고 네 번째, 소음이 작다. 자,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. 그죠? 자, 가스는 공기 분자죠. 공기예요. 이거 기체예요, 기체. 가스니까 기체죠. 자, 기체는 고체, 액체, 기체 중에 그 분자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게 고체고, 그 다음에 액체고, 기체로 가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죠. 그러니까 물론 물만 이제 살짝
물만 고체하고 액체가 살짝 반대예요. 왜냐면 물의 특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건 전부 다 우리 3태라고 해서 세 가지 상태. 그래서 3태라고 하죠. 이 3태 중에 그 고체가 액체보다 보통은 작아요. 보통은 물만 빼고 뭐 다른 거 더 있나? 일단 대체적으로 이런데 기체는 여기서 부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. 다시 말해서 기체는 뭔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다고요. 그렇죠. 우리 휘발유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가스라이터에 있는 그 가스 우리 취 하면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죠. 불 붙어버리고 그 날아가서 없어버리죠. 그게 기체잖아요. 예, 액체 상태로 액화로 있다가 나가면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체가 돼버리면 순식간에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반드시 밀폐성이 필요해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안 그러면 가스 다 날아가는데. 예, 그러니까 밀폐성이 있어야 되니까 밀폐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? 가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얘기죠. 여러분들 라이터, 가스라이터. 근데 이거 설명 다 하고 있으면 되게 시간 많이 가네. 이거 나중에 녹색에서 제대로 설명 다 해드릴게요. 자, 밀폐성이 있으니까 안전하죠. 밀폐가 돼 있으니까 오염물 영향 받아요, 안 받아요? 바깥에 무슨 뭐 공기라든지 뭐 이런 거 오염물 튀어도 이게 영향 받아요, 안 받아요? 안 받아요.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거죠. 자, 밀폐가 잘 돼 있으면 소리 잘 들려요, 안 들려요? 소음 안 들리죠, 잘. 네. 자, 이 세 개는 당연한 건데 소형화가 살짝 희한하죠. 네. 소형화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. 이게 밀폐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장에서 찍어서 나와요. 예, 공장에서 아예 다 찍어서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뭘로 만들어서 우리 절연유 채우고 사람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다 찍어서 나오다 보니까 컴팩트하게 나와요. 그래서 소형화가 가능한 겁니다. 예, 달리 뭐 가스라서 소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서 소형화가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네, 요거는 뭐 굳이 암기 뭐 안 해도 밀폐만 된다, 가스가 날아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딱 알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. 가스 절연 장치, 금방 난 거, GIS. 가스 절연 장치에 사용되는 가스 뭐냐? 어떤 가스 쓰냐? 이거 되게 유명하죠? SF6.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. SF6. 굉장히 안전한 가스예요. 예, 이게 뭐 육불화 저 화학 쪽이 아니라서 육불화황가스라는데 6이란 게 이거죠. 6. 네. 불화황가스. 네. 자, 화학 잘하시는 분들이 해석해 주세요. 저는 화학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SF6가 굉장히 안전한 가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전기에 SF6 가스로 쓰게 됩니다. 자, 여전히 가스 절연 계폐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가스 SF6 요 가스의 장점을 가스의 장점. 아까는 그러니까 절연 계폐기 있죠. 가스 절연 계폐기. 그 계폐기 스위치의 장점인 거고 지금은 이 다른 많은 가스 중에 SF6를 쓰는 이유. 이 가스가 갖는 장점. 요거를 쓰래요. 자, 안전하다는 얘기 했으니까 뭐 나올 법도 하네요. 네, 1번. 무입니다, 무. 무색, 무취, 냄새 안 난다는 얘기죠. 무독성. 그래서 안전하다고 합니다. 예. 했는데 이게 폭발 가능성이 있거나 뭐 우리한테 뭐 독이 되거나 그래서 뭐 산소를 호흡을 막거나 뭐 이러면 곤란하죠.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. 자, 두 번째. 소호 능력이 우수합니다. 모소죠? 네. 우수하지 말고 이렇게. 예, 소호라는 건 아크나 이런 거 봤으면 그거를 확 꺼버리는 거. 예, 그런 거를 소호라는데 그 능력이 우수하대요. 이 가스 SF6가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절연 내력이 높습니다. 당연하죠. 가스로 절연해서 스위치를 하는 건데 절연이 제대로 안 된대. 그러면은 절연이 안 되는 걸 절연 계폐기에 쓸 수 없는 거죠. 예, 절연 내력 높습니다. 그리고 뭐 세 개 같지만 쓰라는데 하나 더 쓰면요. 난연성, 불활성, 예, 불에 타거나 이렇게
불 붙거나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연소할 연자에 어려울 난자죠. 연소가 어렵대요. 가스가 연소가 휘발유처럼 연소 불 확 하면 그냥 바로 붙어버리면 이러면은 사람 다 죽잖아요. 그거 셀 때. 그죠? 난연성, 불활성. 우리 불활성은 알죠? 활성이란 거는 막 뭔가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불활성이래요. 그러면 이게 왜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있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막 날아가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런 걸 활성. 무거워서 가만히 있는 애들 이거 불활성이라고 합니다. 이게 불활성인 게 좋은 이유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는데 불이 붙는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. 딱 거기서만 불 붙는 거죠. 마치 접시에다가 가스 담아놓고 이게 불 붙일 때 여기만 불 붙어 있는 예, 이런 걸 불활성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특징들 갖고 있어서 SF6를 가스 절연기로 많이 씁니다. 자,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가스 절연 계폐기에 사용 가스가 공기에 비해 절연 내력이 몇 배가 좋은가 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기도 사실 절연은 되죠. 우리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피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선하고 끊어졌어요 지금. 끊어진 상태인데 이 공기가 이 상태에 가만히 있어도 전압이 너무 높으면 이게 흘러버리죠. 네. 그래서 그냥 다시 재점호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 저기 때 퓨즈 때 얘기했죠. 근데 이거를 더 멀리 띄워버리면 이 거리가 넓어지니까 절연이 다시 올라가서 안 되는데 이게 가까워 버리면 만약에 이게 이 정도로 가까워 버리면 확 전기가 그냥 통해 버린단 말이에요. 그게 절연이 파괴가 되는 거죠. 그죠? 이 공기도 절연은 되지만 공기보다 몇 배의 절연이 SF6 가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. 그게 2에서 3배 정도랍니다. 네, 이거는 그냥 뭐 기억해 두시면 되죠. 암기까지 할 것도 아니고. 그죠? 2에서 3배. 굳이 암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. 2 곱하기 3은 6. 2, 3은 6. 그래서 2에서 3배. 굳이 뭐 이렇게까지. 진짜 유치해서 저는. 하여간 기억에 남기신다면 뭐 그렇게 하신다면 네,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개폐기 마무리합니다. 네, 지난번에 개폐기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그래서 개폐기 3번째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.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우리 잘 보셨으면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댓글로 하트 정도 그냥 그리는 거, 글을 만드는 거 힘들더라도 하트는 거기 있잖아요. 댓글에다 하트 정도 그려주는 거, 하트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힘들면 한 번만이라도. 네. 누군가 봤다라는 거는 누군가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요거 계속 연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. 아마 7월 19일 날 시험인데 7월 19일 이전으로 끝날 것 같아요. 끝나고 한 2, 3일 정도 쫙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.